써봐라. 너의 자녀에게 결정을 내리는 것은 아니 결정권을 넘기는 거죠. 네. hand over. 결정권을 넘기는 것은 그들의 나이, 성숙도 그리고 결정을 할 수 있는 결정을 해본 경험을 바탕으로 하는 점진적인 과정이다. 자, 핸딩 오버니까 이제 떠넘겨주다, 뭐 맡기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자녀에게 의사결정을 맡기는 것은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가 동명사 주어로 볼 수 있겠지. 맡기는 것은 그들의 나이, 그 다음에 성숙도, 그리고 그동안의 의사결정의 역사, 이력 이런 것들에 근거를 한 점진적인 과정입니다. 그 다음 얘가 주제문이고 그 다음 저요? 지민이. 그 아이들한테 완전한 자유를 주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 결정을 내리고. 그러니까 의사결정에 있어서 자녀에게 완전한 자유를 부여하는 것은 매우 위험할 것입니다. 자, downright dangerous라고 되어 있죠. downright가 무슨 뜻일까? 많이? 매우. 얘를 강조하는. 그 give가 원래 이제 사형식 구문이기 때문에 수요 동사 구문으로. 자, latitude 무슨 뜻? 위도? 아니, 왜요? 완전한 위도를 줘. 자유. 그러나 그러나 너는 매우 어린 아이들한테 그 결정권을 가르치기 시작할 수 있다. 그들의 결정에 합리적인 제한을 두면서. 설정함으로써. 자, 그러나 여러분은 그들에게 의사결정을 가르치기 시작할 수 있는데 매우 어린 자녀들의 결정에 있어서 합리적인 제한을 설정을 함으로써 이제 이 부분이 또 빈칸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이죠. 이게 이제 글의 요지이기도 하고 예를 들어 아니면 너희 아이들을 편의점에 들고 가서 그들이 원하는 어느 것이든 다 사고 어느 것이든 할 수 있다고 말한다면 그들은 선택을 해서 오버밸류를 과도해질 것이다. 압도당하고 뭐 이런 거 어쩔 줄 모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들은 어쩔 줄 모르게 될 것이다. 뭐에 의해? 연구가 보여준 그 연구에 따르면 It'll tend to prevent people from making decisions or result in poor decisions. 사람들이 적은 결정 근데 이거 prevent A from ing잖아. 결정을 하거나 아니 하지 못하게 하거나 하지 못하게 하거나 잘못된 결정을 하지 않는 경향이 아니 하게 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해야지. 그러니까 prevent A from ing니까 A가 ing 하지 못하게 하다 이런 의미잖아. 그러니까 그것은 사람들이 결정을 내리지 못하게 막거나 아니면 좋지 않은 결정을 내리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선택들에 대한 부연 설명이에요. The choice에 대한 부연 설명.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여러분이 아이를 이 편의점에 데리고 가가지고 그들한테 원하는 건 무엇이든지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한다면 그들은 이제 여러 가지 선택들에 의해서 어쩔 줄 모르게 될 것이다. 근데 이제 연구가 보여주기를 이것은 사람들이 결정을 내리지 못하게 하거나 아니면 잘못된 결정을 야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얘기고. However, 그러나 너는 그들에게 제한된 선택지에서 결정을 하라고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턱 부수기
젤리나 알사탕. 저기 왜 사탕이에요? 알사탕이야. 깨먹으니까. 감초 젤리나 아니면 버블껌 아니면 풍선껌. 풍선껌 아니면 더 낮게는 참깨 스틱이나 뭐 과일 말이. 말이나 아니면 요거트 견과류와 같은 것들을 주고 그들이 원하는 간식을 직접 결정할 수 있게 한다. 그리고 이제 그러나 당신은 그들한테 제한된 선택지를 줄 수 있다 이거죠. 근데 이 제한된 선택지라는 것이 지금 아까 이 글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이것도 같은 말이기는 한데 뭐 있었어 아까? 점진적인 과정. 요걸 다 보여주는 어구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이렇게 제한을 안 주고 그냥 네가 원하는 거 다 골라 이렇게 말해버리면 결과적으로 점진적인 과정이 아니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많은 선택을 한 번에 해야 되는 게 되는 거니까 이제 아이들이 어쩔 줄 모르게 된다. 그래서 결국 좋지 못한 의사결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고, 근데 반면에 여러분은 그들한테 선택할 수 있는 제한된 선택지를 제공할 수 있고요. 기브를 이용한 사형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러면 그들이 원하는 트리트는 여기서 이제 간식거리 같은 거 말하는 건데 어떤 군것질 거리를 어떤 걸 원하는지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제한된 선택지를 줬을 때 오히려 의사 결정을 잘 할 수 있다라는 거고. 자, your children will learn to make decisions. 여러분의 자녀는 결정을 내리는 법을 배우겠지만 but they want to be inundated. 그러니까 감당하지 못하게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뭐에 의해서? 너무 많은 선택지. 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이런 너무 많은 선택지에 의해서 감당하지 못하게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교육을 내리면 균형이 잡힌 결정 능력을 기를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얘도 수동이고. 그래서 이 지문에서는 제한된 선택지를 통해서 아이들이 점진적으로 의사결정 능력을 늘릴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6번 세용이 우리가 왜 미국인들이 그렇게 막 고기를 많이 같이 있게 하는지 조사할 때 우리는 소비자들이 어떤 음식이 건강하고 좀 좋은지에 대한 넓은 혼동을 발견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미국인들이 육류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조사하던 중에 여기서 웬절이 문장 앞으로 나와 있는 거고 얘가 동사면 이 y절이 간접 의문문이죠. 자, we found widespread confusion. 그러니까 널리 퍼져 있는 혼란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 소비자들 사이에. 자, 어떤 음식이 건강에 좋고 그리고 지속 가능한지에 관한 광범위한 혼란을 발견했습니다. 그럼 혼란이라는 말은 어떨 때 쓰는 거야? 기존 사실이랑 안 맞는 그러니까 그것보다도 소비자들 사이에서 혼란이 있다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소비자들 사이에서도 어떤 음식이 건강에 좋은 거고 지속 가능한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이런 이야기죠. 다 같지 않다 이런 이야기지. 그 다음 프로젝트 부분으로서 일단 소비자들에게 그들이 그룹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많은 형식으로 오전 다른 음식들을 분류하기 요청을 했다. 자, ask를 이용한 오형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우리는 소비자들한테 그 다양한 식품을 분류해 달라고 요청을 했다 이거예요. 어떤 방식으로라도. They should be grouped. 그들이 생각했을 때 그들이 그룹이 지어져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그 어떤 방식으로라도 그룹을 지어 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관계사절 안에 이 삽입절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way 뒤에는 they should be grouped라고 되어 있는 거니까 능동이야 수동이야? 수동이잖아. 그러니까 완문이야. 그러니까 여기 사이에서는 in which가 생략된 거죠. 그리고 여기서 they는 누구고? 그 소비자. 그러면 여기서 they는 누구고? 음식들. 그 다음 참여자들은 그 음식을 결국 과일, 야채, 그리고 나눠 divide A into B인데 end up 뒤에는 동명사만 쓸 수 있기 때문에 to divide가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참가자들은 결국 식품을 그룹으로 나누게 되었다 이건데 그 그룹에 대한 예시가 뭐 과일, 그 다음에 야채류, 그 다음에 유제품 이렇게 나누게 되었다. 그러나 하나 더 그러나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그 식물성 우유와 식물성 우유와 위주체들을 분류할 줄 분류하는 방법을 몰랐습니다. 지금 여기서 how to 부정사예요. 어떻게 뭐뭐 해야 하는지 이런 뜻이죠. 명사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 아까 지금 혼란이 그 키포인트였잖아. 첫 번째 문장에서. 그러니까 그 혼란을 느껴지게 해주는 문장이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이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소비자는 우리가 식물성 우유와 육류 대체 식품을 어떻게 구분해야 되는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흥미롭게도 they didn't consider them as part of any typical food group. 그러니까 그들은 그것들을 어떤 일반적인 식품 그 그룹의 일부로 여기지도 않았죠. 지금 여기서 이제 consider A as B, A를 B로 여기다. 그 다음 추가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실험실에서 길러지고 만들어진 고기를 이해하거나 믿지도 않았다. 실제 또한 대부분의 사람은 여전히 이해하지 못해요. 혹은 신뢰하지 못합니다. 실험실에서 길러지거나 이렇게 배양이 된 고기를. 그 다음 실험실 고기에 대한 반응은 부정적인 반응, 주로 부정적인 반응이고 그들 처음 마켓을 갈 때 유전적으로 수정된 건지 의심을 한다. 그러니까 실험실에서 기른 이 육류에 대한 반응은 그 유전자 변형 식품이 처음 이제 시장에 등장을 했을 때 여기서 왼절이 뒤에 또 붙었어. 그러니까 여기서 데이가 가리키는 것도 이거예요. 얘가 처음에 이렇게 마켓에 등장을 했을 때 그것에 대한 흔한 부정적인 반응 그리고 의심. 그러니까 유전자 변형 식품이 우리가 시장에 등장했을 때 사람들이 다 의심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것과 비슷할 것이다. 이 실험실에서 길러진 육류에 대한 이 소비자들이 갖고 있는 반응이라는 것도 결과적으로 유전자 변형 식품에 보여줬던 반응과 비슷하게 될 것입니다. 자, 뭐뭐에 대한 반응이라고 할 때는 항상 reaction to, respondents to 이렇게 쓰거든. 근데 뒤에 나와 있는 뭐뭐에 대한 의심이니까 뒤는 또 o브예요. 뒤에 목적어는 똑같이 genetically modified food, 유전자 변형 식품. 자, these gaps in literacy of emerging technologies. 거기 나타나는 기술의 능력이 그 emerging이라는 말은 지금 뒤에 나와 있는 테크놀로지를 수식하는 건데 보통 emerge가 가지고 있는 의미 자체가 새롭게 등장하는 거야. 새롭게.
그러니까 이제 새로 나타나는 기술에 대한 이런 지식의 격차. 리터러시가 지식이란 뜻이에요, 여기서. 그리고 이게 이 글의 핵심 어구이기도 한데 얘가 아까 뭐랑 이어지는 거? 소비자들 사이에서 혼란이 있었다 그랬지. 그리고 여기에 대한 근거로 작동을 했었던 게 아까 뭐 식물성을 그 바탕으로 하는 우유, 그러니까 식물성 우유, 그 다음에 육류를 대체하는 식품, 이거를 구분하는 법을 몰랐다라고 했었잖아. 그러니까 요거랑 또 대부분의 사람들은 또 여전히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이어지는 거죠. 지식의 격차, 이렇게. 격차는 저는 성공적인 제품들의 구입을 방해하는데 그 제품들은 환경적 그리고 건강한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제품. 자, 이 문장의 핵심 주어가 gaps였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런 지식의 격차는 환경적 그리고 건강상의 이점을 가질 수도 있는 이 제품의 성공적인 도입을 방해합니다. 자, 힌더가 방해하다, 저해하다 이런 뜻이었어. 같은 말. determine, 그 implement가 시행하다라는 뜻이 있었는데 이렇게 tation이라고 쓰면은 시행 또는 도입이라는 뜻이 되고 introduction이라고 써도 되겠죠. 그러니까 신기술 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이해 부족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 이해 부족이 여러 가지 혼란이 있다고, 지식의 격차도 존재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좋을 수도 있어. 식물성 우유라는 거 좋을 수 있다 이거야. 그런데 사람들이 잘 모르잖아. 지식의 격차가 있어서 혼란이 발생하고, 자, 그래서 새로운 식품의 도입을 방해하게 되는 이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칠 번. 누구 차례야? 다섯 번 단어에 채워요. 대학에서 연구자들이 다섯 번 적고 가도 되나요? 그 실험을 실시했어요. 그러니까 한 실험에서 한 실험에서 그 청중에게 개입되지 않은 연설을 요구했다. 그 연구 대상자들은 그 청중 앞에서 연구 대상자들은 청중 앞에서 음, 개입되지 않은 연설을 요구했다. be required to잖아. 그럼 무슨 뜻이지? 그러니까 1년에 계획되지 않은 연설을 하라는 이런 요청을 받았다 이거예요. 그 청중들 앞에서. 근데 reliable way to trigger anxiety, 그 어떤 불안감을 유발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다 이거지. 그런 것들을 하도록 요청받았다 이거지. 그러니까 지금 불안을 유발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 괄호치고 나와 있잖아. 그러니까 청중 앞에서 갑자기 계획에 없는 연설을 하라는 것 자체가 무조건 불안을 유발할 것이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일부러 이렇게 불안감을 유발할 수 있는 상황을 주는 거야. 이 실험 대상자들한테. Half of the participants, 그 참가자들의 절반은 어떻다? 자, 이 문장의 수일치 어디에 해야 돼요? 자, 이 A of B인데 A가 부분을 나타내는 말이니까 여기에 하는 거지. 그래서 복수니까 were.
그러니까 절반의 참가자들은 참여하도록 그 후에 요청을 받았어. 어디에 참여하도록? 그 연구자들이 뭐라고 부르는? 연구자들이 감정 기름칠이라고 부르는 음. 것에 참여하도록 하는데 그것은 나는 뭐뭐를 느낀다 라는 형식의 답변을 채우도록 하는 거고 그 와중에 나머지 단계는 중립적인 모양 매치 일을 하도록 중립적인 모양 맞추기 작업을 완수를 하도록 요청을 받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참가자의 절반은 그 후에 연구자들이 감정 이름 붙이기라고 부르는 활동. 그게 뭐라고? 컴마 찍고 동격이에요. Filling in response to the prompt. 그러니까 프롬프트라는 거 있잖아. 프롬프트. 근데 I feel 하고 뭐 빈칸. 나는 뭐뭐라는 느낌이 들어. 라는 이런 프롬프트에 대한 응답을 작성하는. 그러니까 이게 감정 명명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 감정 이름을 붙이는 거니까 이 feel이 나오는 거고 어떠한 느낌이 들어 라고 이름을 붙이는 이런 일에 참여를 하도록 요청을 받았고 반면에 나머지 절반이니까 the other를 쓰는 거예요. 나머지. 그 나머지 절반은 또 have 뒤에 of the participants가 생략이 되어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복수죠. was 아니고. 그러니까 나머지 절반은 또 이 중립적인 모양 맞추기 작업을 끝마치도록 요청을 또 받았습니다. 그럼 중립적이라는 게 무슨 의미일까? 감정에 영향을 받지 그렇죠. 얘는 감정이 없는 상태인 거야. 근데 아까 이것과 대조되는 affect labeling 얘는 뭐였어? 감정을 고려를 하는 상태인 거잖아. 그래서 나는 어떠한 느낌이 들어. 이렇게. The affect, 그 이름을 붙이는, 그러니까 감정을 명명하는 이런 집단은 어떻다? 그 심장 속도랑 피부 컨덕텐스가 뭐야? 전도도. 전도도에서 그 가파른 하락을 보였다. 풍지일단과 비교해서. 근데 풍지일단은 심리적으로 좀 고조된 상태가 높게 유지됐다. 그러니까 그 감정 명명 집단은 이 심박수와 피부 전도도가 급격히 감소했다라는 것이 보여졌다. 그 대조군과 비교를 해봤을 때, 근데 그 대조군에 대한 설명이 또 이제 whose가 나와 있는 거지. whose levels of psychological arousal remained high. 그러니까 생리적인 이런 각성 이 수준이 높게 유지가 되었었던 이 대조 그룹에 비해서 심박수와 피부 전도도가 급격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뉴트럴이라고 말했던 감정적인 작업이 없었던 이런 대조군은 높았다 이거지. 그 다음 어하는 증거를 제공합니다. 진정시키는 건데 감정 명령에 진정시키는 것과 얻은 것. 단순하게 느끼는 것에 이름을 붙이는 것은 우리가 그 에임이 무엇이지? 편도체? 편도체에서 활동을 감소시키고 뇌 구조는 근데 그 편도체의 활동, 그러니까 편도체에 대한 부연 설명을 컴마 찍고 하는 거죠. 동격. 편도체는 뇌 구조가 뇌의 구조인데 뭐에 관여되는? 뇌 구조인데 두려움을 처리하고 다른 강한 감정 두려움과 다른 강한 감정을 처리하는 것에 포함한 관련이 된 그 두뇌의 구조였던 이런 그 편도체의 활동을 줄였다 뭐 이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뇌 스캔 연구는 또 추가적인 근거를 제공한다. 그러니까 이제 근거가 하나 더 있다라는 건데 이 감정을 명명하는 것에 대한 진정 효과 이거 주제죠. 이게 제목이기도 하고 이거 자체가. 그러니까 단순히 느끼는 것에 대해서 이름을 붙이는 것만으로도 어떤 편도체의 활동을 줄어들게 만든다. 근데 그 편도체의 활동이라는 것이 공포와 다른 강한 감정을 처리하는 데 관여를 하는 뇌 구조인 편도체의 활동을 줄어들게 합니다. 그러니까 불안감을 완화해 줄 수도 있고 이런 거죠. 자, meanwhile, 한편 그 감정에 더 관련된 질문 생각하는 그러니까 생각하는 것인데 지금 동명사 주어니까 얘가 전체 주어면 동사 어디가 있는 거야? 실제로 그 편도체의 아니 주어부터 다시. 그 감정과 더 관련된 방식으로 감정과 감정과 경험과 관련된 방식으로 생각하는 그것을 불러일으킨 경험에 대해 더 깊이 관여된 방식으로 생각하는 것은 이렇게 가야지. 그 댐이 가리키는 거 누구니? 아니 이거 누구예요? 감정이지. 그러니까 감정과 그리고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경험이라고 그 경험에 더 깊이 관여된 방식으로 생각하는 것은 실제로 뭐를 초래한다? 편도체를 더 활발하게 움직이게 하는 더 큰 편도체 활동을 가지고 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감정의 원인에 대해서 깊이 생각한다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정서적인 이런 불안감, 고통 이런 것들을 심화시킬 수 있는 반면에 감정을 말로 표현하는 거예요. 명명. 그 이름을 지어주는 거. 이렇게 말로 표현하는 단순한 행위는 오히려 뇌 활동을 효과적으로 조금 완화시켜 줄 수 있다. 감정을 이런 좀 완화시켜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무슨 말인지 알겠니? 지금 5번 문장에서 말하는 거는 지금 여기서 thinking이나 more involved way 이렇게 되어 있잖아.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거는 명명하는 거랑 반대되는 거예요. 반대되는 거. 감정을 되새기는 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근데 이름을 짓는 게 좋다라는 거잖아. 진정하는 데 있어서 자냐? 자, 그리고 아까 reduce랑 같은 말 뭐 있을까요? 윌리브가 있었나? 뭐야?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쓰는 거는 diminish 쓸 수 있고, 근데 여기서는 또 어떤 그 편도체의 활동을 줄어든다라는 거는 수치를 낮춘다라는 말이니까 완화시킨다라는 말도 되거든. 이거 같은 말이죠. 그래서 감정 라벨링에 관한 이야기죠. 그걸 실험을 통해서 보여줬던.